안녕하십니까. 이젠 조금 제 생각일 때는 가벼운 주제를 하나 할까 합니다. 빌라는 왜 3층이 로얄층인가? 그렇게 안 한다 그러면 빌라는 3층이 로얄층이다.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아파트 패닉 바이라 그래가지고 아파트 대체제로 빌라를 많이 사러 온다 그러는데 그것도 언론 플레이입니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아직도 빌라는 살 때 유의해야 될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하나씩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얘기했을 수도 있고 중복된 것도 있을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기초 공부 좀 할까요?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걸로 단독주택이 있고 집합건물이 있어요. 크게 보면 주택은 두 개로밖에 안 나눠져 있어요. 단독주택은 일반 보통 1층짜리, 2층짜리 단독 건물을 말하는 거고 주택.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 다란 말이 들어갔어도 다가구, 다중주택도 단독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집합건물은 흔히 여러분들이 빌라라고 하는 다세대, 연립 아파트를 이걸 집합건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우리나라는 단독건물과 집합건물이 있어요. 그 집합건물 중에서도 아파트 경우에 아파트 빌라도 마찬가지예요. 구분건물이라고도 하고 집합건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부 100세대를 한꺼번에 이야기할 때는 집합건물, 101호만 이야기할 때는 구분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초공부라고 그랬어요. 또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전부 다 수준이 똑같은 건 아니니까 또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의외로. 그러면 자, 흔히 얘기하는 대로 크게 보면 이겁니다. 아파트냐 빌라냐하고 차이점은 5층 이상은 아파트라고 그러고, 그리고 5층 미만은 다세대 빌라 연립이라고 해요. 일단 이렇게 크게 잡아놓은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흔히 가장 혼동되는 게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혼동을 해요. 다가구 주택은 무슨 주택이라고 그랬어요?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주인이 한 명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아까 집합건물, 구분건물은 주인이 여러 명인 거죠. 각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하셨죠? 쉬워.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층은 똑같아. 4층 건물에 주인이 꼭대기에 살면서 주인이 하나. 이걸 뭐라고 그런다? 다가구. 주인이 하나인데 가구가 여러 개. 되게 쉽잖아요. 그런데 다세대는 우리가 말하는 빌라를 다세대라고 그래요. 근데 연립은 뭐냐? 다세대 주택보다 면적이 좀 넓은 걸 연립이라고 그래요. 그냥 이렇게 간단히 설명할게요. 그리고 그런데 다세대나 빌라는 똑같은 게 전부 구분 건물이에요. 주인이 다 달라. 101호, 102호. 근데 아까 다가구는 101호, 102호 형식적으로 붙여졌을지언정 주인은 한 명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자, 물 한 잔 먹을게요. 여러분들이 또 모르는 사람이 아마 모르면 이건 10중 8구 모를 것 같은데, 다중주택이 있어요. 다중주택. 다란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다중, 여러 명이 산다는 얘기예요. 사는 건 똑같아. 근데 이것도 무슨 주택이다? 단독주택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시원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고시원은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 거기에 취사, 불나니까 밥을 못 해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시원 생활 해보시면 알지만 한 군데 취사장이 따로 있고, 근데 안에 화장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화장실 없는 게 대부분이나. 왜? 방을 많이 빼야 되니까. 쪽방 이런 게 전부 다중주택이에요. 고시원. 자, 정리하면 이거에 설명하려는 거 아닌데, 단독주택은 뭐다? 단독, 다가구, 다중. 집합건물은 뭐야? 다세대, 연립, 아파트. 그래서 다세대나 연립을 한마디로 말해 우리가 흔히 빌라라고 칭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빌라는 왜 3층이 로얄층인가? 일반적으로 아까 전체적으로 5층 미만은 빌라라 그랬죠. 그냥 통칭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에 지으면은 1층에 주차장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걸 필로티라 그래요. 필로티는 층으로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로티 위에 4개층 이럴 땐 전부 빌라 연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라 그래요. 그냥 연립과 구분하지 않게. 연립은 좀 땅덩이가 넓은 걸 연립이라 그래요. 자, 그러니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요즘에 또 이런 질문이 있을까봐 그냥 끝이 없네 이러면은 이런 얘기를 질문해요. 필로티가 있는데 위에가 4개층이 들어가야 되는데 5개층이 들어간 데도 있더란 얘기예요. 그럴 때는 그거는 1개층 정도가 사무실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근생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시간이 옆으로 좀 빠질까요? 근생은 사무실이에요. 빌라 속에 들어가 있지만.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이나 사고할 때 잘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건 잘 파악해서 해야 돼요. 옆으로 안 셀게요, 그냥. 근데 5층이야. 어쨌든, 빼고 나니까 4개층이 있잖아요. 요런 거로 그냥 일반적으로 5개층도 있지만, 그거는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1층 필로티 구조라고 치면, 그걸 빼고 2층, 3층, 4층, 5층, 201호부터 501호 이런 식으로 하게 되겠죠. 층 그 호수별로는. 그러면 3층이 왜 로얄층이냐? 2층 같은 경우는 교환을 합니다. 그런데 왜 안 좋을까요? 밑에 층에 아래층이 없잖아요. 바로 주차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습할 수가 있다. 결로가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곰팡이가 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층은 조금 더 선호도가 낮다. 3층은 좋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걸 가정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걸. 또 길어지니까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냐, 신축 빌라 얘기가 많이 나와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또 그건 또 나중에 할게요. 없는 걸 가정을 합니다. 자, 5년이나 10년 된 걸로 가정을 할게요. 근데 3층은 우아래층에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오르락 내리락하기도 편하고 주차장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4, 5층은 당연히 싫겠죠. 오르내리기 힘드니까. 더더군다나 4층, 5층부터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대부분의 우리나라 빌라의 8, 90%는 확장을 해놨어요. 샌드위치 판넬로. 근데 요즘에는 그게 전부 불법이에요. 한번 불법이면 영원한 불법이에요, 이제는. 옛날에는 이행강제금을 5년 단위로 해서 전부 소멸시켜줬어요. 근데 요즘에는 작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끝까지 털어낼 때까지 그거를 안 해줘요. 모르죠. 뭐 10년, 20년, 30년 갈 때는 어떻게, 지금 현재는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매매할 때 4층, 5층 샌드위치 판넬로 드러낸 거, 거기에 위반 건축물 딱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고개를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전세는 괜찮아요. 4층, 5층 살던 넓게 쓰니까. 그러나 매수할 때, 매매할 때는 쳐다보지 마시라는 거. 그 다음에 근린 생활하고 써진 거 쳐다보지 말고. 그러니 결국은 차 떼고 포 떼고 나니까 3층밖에 없잖아요. 간단하죠? 네. 그냥 이거는 재미삼아는 아닌데, 그래도 뭐 일부 도움 되실 분들은 되셨으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